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는 편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취임한 뒤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투박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 어제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러 갈 때 민주당 의원들은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윤 대통령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행동들과 오버랩되면서 여의도의 정계 개편 논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온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 적이 두 번이나 있고, 대통령 청사가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자, 이 모양을 지켜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급조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상임고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긴급하게 하셨는데 7명밖에 안 왔답니다. 반도 안 왔습니다. 급하게 연락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게 바로 윤석열 정권 초기에 민주당을 괴멸시키고 정계 개편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다는데, 이재명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은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계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쪼갰다, 뭉쳤다, 이걸 너무나도 많이 했던 정당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이 떠난 뒤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 과거에 당을 부쉈다, 새로 만들었다, 합쳤다 한 것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상임 고문들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당이 쪼갤지도 모릅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그것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방금 전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이 민주화 헌법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만든 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관행을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의 개인 비리 의혹 때문에 무너뜨린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부로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당신들은 엄청난 일을 당할 거라는 그런 걸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라는 것이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여의도 니들 손 보겠다. 니들 그따위로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도 약해지고 이제 너희들은 끝나야 돼. 이런 말을 점잖게 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헌정사의 5점을 민주당이 어제 남겼습니다. 자, 좋은 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니들은 그걸 깼다. 니들은 이제 당해봐야 돼. 이런 겁니까? 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야당과의 협치란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야당, 민주당, 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튼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되고 이 친이재명계에 눌려있던 반이재명계, 비이재명계가 들고 일어나고 하면 아마 민주당은 볼만할 겁니다. 비대위를 할 건지 또 새로 전당대회를 할 건지 총선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공천권에 목매인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쪼개질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재명이 급하게 상임고문단까지 왜 이렇게 불러막겠습니까? 나 좀 도와줘, 방탄 유리 좀 만들어줘, 뭐 이런 겁니까? 방탄 장갑차 필요합니다, 이겁니까? 아무튼 지금 단일대우 하는데 역설적으로 단일대우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무너졌다는 이 발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어제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으로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이재명에게 상임고문단이 한 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괴멸시켜 정계 개편을 하려는 의도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상임고문 14명 중 7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동영, 박병석, 김원기, 임채정, 이용등. 자, 아무튼 전날 밤 참석 여부를 묻는 연락이 갈 만큼 황급하게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민주당 괴멸, 정계 개편 발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텝이 꼬였다고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상임고문 간담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민생과 협치가 아닙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하고 으쌰으쌰 데모하고 대통령 청사 앞으로 달려가고 투쟁입니다. 투쟁과 민생이 지금 헷갈리고 이재명이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지금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의 말, 이게 비수가 돼서 민주당에 꽂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